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지만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건 권력의 비대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를 나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며 연일 경제계 행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가 야당 말살과 정치 탄압이라며 규탄회를 열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초선 관련 발언으로 맞선 가운데 주요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여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맞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해체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의회 독재에 이어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검사는 수사 기소를 다 하겠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두 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행안부 소속에 두겠다. 수사기관들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통제가 실종된 수사기관을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권력 남용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진행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여당 측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중수청과 수사 기능만 없어진 검찰청을 모두 장악하였다가 훗날 조직을 통합하여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에 이어 내일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어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 간 입장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베이징 특파원들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자올러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선 경제 문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이징 특파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간과 여러 여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며 짧은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만나는 곳의 조건상 그런 정도의 인사로 마쳤습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이 먼저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국 관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문화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우 의장은 중국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중의 전략적 협력 공관적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 의장은 어제 저녁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과 기억의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딩셰샹 중국 부총리와 회동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주요 입법과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 관계와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그리고 위수탁 관리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하며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지금 강조하고 계신 분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 사전조치, 안전장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며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분야를 우려하면서 정부 여당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1,70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필수의료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는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을 고발한 데 이어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의 3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가 오는 국회 본관 앞 의원과 전국당원을 총동원해 야당 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말살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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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탄압 정치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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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는 조은석 특검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진격하자고 외쳤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범죄 사실도 없는데 원내대표실까지 털려 한다며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불법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막무가내로 일단 야당 원내대표실을 털어서 별건 수사라도 한 가지 잡아보겠다. 이런 거 불법적인 과잉 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변해인 입회까지 거부되는 불법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조은석 특검과 수사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계엄 사전 인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외부적으로 강경 투쟁에 나선 데 이어 내부적으로는 특검 의혹 방어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낼 경우 장외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특검과 국민의힘 간 재충돌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임의 제출 등 협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 천재원 개공 기자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 방향이죠. 이 수사권은 새로 신설되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걸 행안부와 법무부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대다수 의원들이 당원들이 바라는 대로 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지만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의견 개진이 어려웠을 거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 출신 한 의원은 행안부의 수사기능 비대화를 우려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한 한 의원은 중수청이 정치 사건을 제외한 반부패, 금융, 이 마약 같은 수사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후속 과제로 남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건지를 두고 이 제한적으로라도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 이 깔끔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있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 보안 수사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면서 이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안 전체가 논의가 될 텐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추진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기재부와 금융위 등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유됐는데 이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정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 기재부를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거시경제정책과 이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를 하고 이 금융위원회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과 정책, 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격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절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빠진 데다 이 대통령이 최근에 이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금융위를 칭찬을 하면서 이 금융권 압박해선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국정기획위의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더라도 이 시행령 제정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만큼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윤한홍 의원입니다. 며칠 전 2억 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철거반장으로 온 거냐, 이 열흘짜리 수장을 검증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등 이 국민의힘의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을 할 경우 이 5년간 477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힌 만큼 이 당정과 금융당국의 추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데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야당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흘째 내란 특검팀은 국회 본청에 위치한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도 중인데요. 이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이 집행에 협조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서 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은 내일까지지만 이 국민의힘이 막아서고 있어서 자료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강제 수사에는 응할 수 없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증거들만 임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사흘째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규탄 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하면서 장외 투쟁이나 단식 투쟁 같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응해서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직자 2명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당했고 변호인 참여 의사도 묵살됐다면서 특검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짚어볼 것이 내란 특검팀이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추 의원은 이걸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냥 추정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의 영장 범위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해당합니다. 특검팀이 계엄 관련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하면서 이 점을 지도부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A4 내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12월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국회에서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규탄 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계엄을 사전에 인지를 했거나 공모했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도 국회의 출입 통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특검과 국민의힘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논란에서 불거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발언으로 여야 정치권이 거듭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오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갑작스럽게 제외한 건 국회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다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 세종시당 행사에서 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을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오늘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며 혁신당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암참 측 우려 의견을 듣고 보완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암참과의 간담회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란봉투법 통과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유예 기관과 관계없이 이미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최소한의 보완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사무처가 불법 체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상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청산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 상황 보고를 위해서 직원이 사진을 촬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사찰 행위는 없었지만 촬영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총장에 참석해서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9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초선 발언 후폭풍입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그제 법사위에서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일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나경원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서열을 먹이겠다. 자기는 특권층이다. 이런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폭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선 국민의힘 초선이 거의 40%가 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그간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우리 의원의 마음도 이해하는데 단지 그 이제 표현 자체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국민의힘도 초선이 44명이거든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경험이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맥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박은정 의원이 저희들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그 이전에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 본인 역시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간사 선임 안건을 갑자기 철회하는 등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재차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국회법에는 간사를 교섭단체별로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이제 간사를 상임해서 후선해야 된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는 게 버거우신가 봅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에 또다시 팽팽한 신경전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법사위의 간사 선임 갈등에 이어서 범여권의 징계안 제출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추나대전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이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2030 극우화 논쟁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계속되는 2030 청년 극우화 발언이 논쟁과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링크를 걸었더니 뭐 국민의힘에서 저를 비난하긴 하던데 저는 그걸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이건 청년이 아니든 극우화 현상은 심각하다.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 원장의 극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왼쪽에 앉아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망상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조국 원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일 2030은 극우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으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박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세대를 적으로 삼는 위험한 선택일 뿐입니다. 앞서 조국 원장이 공유하며 논란이 일었던 청년 측의 극우와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극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 사용, 규칙 위반을 용인하는 자세, 복지에 대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인식, 대북 제재 중시,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어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주민 또는 난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입니다. 이처럼 조국 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2030 극우화 논쟁을 표면화시키면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대 공정 프레임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자의 지지층의 소력 높은 프레임 설전이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오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예. 오늘도 좋은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인사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 저희 과거에 좀 했던 상대니까. 가끔 또 밖에서 뵈니까요. 예. 네네. 또 예전에 또 고정 출연자셨으니까 두 분의 합 오늘 또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최병묵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네. 뭐 이 얘기하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또한 뭐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사흘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이 규탄 대회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특검 수사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내란 특검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현재 대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뭐 쉽사리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결국 그 핵심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 내란에 동조했느냐라는, 또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란 12.3 내란 행위에 동조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특검을 보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건 털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12.3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좀 과도하게 한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네. 잘못한 게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통진당이 정당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정당 해산이 됐던 이유는 이석기 의원이 어떤 모임에 가갖고 비공식 모임에 가갖고 만약에 이렇게 뭐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갖고 우리가 좀 무장 등 준비를 해야 된다. 딱 그 발언 하나로 정당 해산이 된 거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12.3 내란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상황들은 여러 가지 그것보다 훨씬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회 표결을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네. 하려는 그 어떤 개연성이 있다 해갖고 네. 검찰 수사가 특검에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걸로 보면 당시에 그 정당 해산 판정을 받았던 통진당보다도 훨씬 좀 심각한 행위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자꾸 그 이제 야당 탄압이다 아니면 정치적인 침탈 행위다라고 반대한다면은 이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수사 필요성, 뭐 그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것도 이제 뭐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진당 얘기하고 이걸 거론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비상계엄이라는 건 행정부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걸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동조한다고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중요 임무에 종사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한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해제 건의 뭐 이런 것도요. 국회에서 하는 그 표결을 뭐 방해했다? 아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그 선택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원내대표가 자, 뭐 이렇게 우리 회의 한번 모여보자라고 했던 그걸 표결 방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설정 자체가 대단히 무리한 거고요. 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법원이 영장은 발부를 해준 거는 맞는데 이 정당을 그 이런 혐의로 수사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늘 아시다시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도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 제대로 집행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작년 뭐 3월부터 내란을 준비한 것 아니냐 뭐 특검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 3월에는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실을 이렇게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그 절차냐, 네. 뭐 실효성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표결을 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다. 근데 그거를 이 무슨 비상계엄의 무슨 내란 행위하고 엮어서 지금 특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상상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 이제 추경호 이제 원내 대표가 12.3 이제 그 당일에 당사에서 이제 또 뭐 그 국회 의사당 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위치 그 소집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바꿔가면서 않았죠 또. 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 방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하셨는데 관련 뭐 해석이 좀 짧게 뭐 첨언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무리하게 개혁 업무를 이렇게 선포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그 민주공화정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라든가 침탈 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령 이것을 의원 개개인이 그러니까 계엄을 그 반대하는 표결을 하는데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표결을 방해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헌법을 이렇게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에 대한 행위가 지금도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규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얼마 전에도 그 독일 군내에서 군 장교들이 나치를 이렇게 좀 적어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이 히틀러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들이 문제 삼고 그 사람도 전역됐거든요. 강제 전역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그 나치 행위 같은 경우 즉
어떤 그 법 테두리,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찬반 행위라면은 그 상관없는데 헌법 자체를 거부하고 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행동에 동조하는 행위면은 이거는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으로서 헌법을 유린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어떤 정당의 자유라든가 의원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전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그러냐 아니냐는 특검 수사 결과 나가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이 그런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협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좀 시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방해한다고 이게 해제가 안 됐을까요?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러니까 방해라는 그 가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원내대표가 지시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우선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방해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설령 그렇게 쳐도 실제 방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초반에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서로. 뜨겁게 시작을. 그럼요. 토론하고 또 두 분의 관계는 또 별개의 사안인 거죠.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뜨겁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여야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으로 또 충돌을 했고 또 초선 관련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범여권의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간사 선임권 그리고 이제 초선 발언 좀 어떻게 좀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5선이니까 이제 그 다른 초선 의원들이 뭐라고 했을 때 초선 의원은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경솔하죠. 초선이든 5선이든 같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제 간사 문제는요. 국민의힘의 간사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뽑습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간사는 민주당이 뽑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간사까지 민주당이 쇼핑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간사 안건을 올리지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남의 당 간사 뽑는 거를 왜 상대 당에서 이렇다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이거는 정말 월권도 한참 넘어선 월권이다. 그리고 오지랖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를 이제 반장에 빗대기도 했는데 우리 반 반장 뽑는데 왜 타당이 왜 간섭이냐 이런 논리인데 자격이 안 된다 그게 민주당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전 간사 문제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초선 발언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단 초선 발언은 나경원 의원이 이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지 그게 초선이냐 다선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똑같은 국회의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으로야 사석에서야 다선이 초선에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초선이 다선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초선 다선을 따지면서 초선에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은 그거를 윤리특위까지 저는 넘겨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간사 문제는 사실 이제 간사를 선임하면은 그거 이제 전체 회의에서 어쨌든 추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사가 국민의힘 자체의 반장을 뽑는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의 저희 간사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간사를 추천하면은 그걸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관행이었던 거죠. 만약에 진짜 어떤 당이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 간사로 내세우겠다 하면은 전체회의에서는 그걸 토론해 볼 수 있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현재 규정상으로는.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면 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게 꼭 국민의힘 몫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국회 관행을 지키는 게
저는 그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네.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좀 승인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뭐 좀 맞겠다는 그렇죠. 뭐 말씀이시죠? 그걸 국민의힘이 굳이 그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경원 의원 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까지도 관행은 또 추진해 왔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더 센 특검법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에는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을 중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공개하고 또 경찰이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법이 현재 내용이 3개죠. 하나는 이제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면 90일 정도까지 최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뭐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뭐 기간 연장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재판의 일괄 공개. 네, 중개. 예. 네. 이거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상권 분리고 이게 위반하는 게 아니냐. 즉 그 재판을 공개할지 여부는 이제까지는 재판부가 결정해 왔던 거 아닙니까? 결정해 왔던 건데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모든 이 내란 관련 재판은 모든 그 재판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물론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면 그다음에 기소 제기는 특검이 하면 되거든요. 특검이 하면 되는데 만약 그 수사 기간 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이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데 이것도 어쨌든 헌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에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갖고 기소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거든요. 경찰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그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특검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네. 일명 그 세계 특검법 조정안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시간은 좀 이제 벌은 셈이죠. 뭐 당장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지금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그 특별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 이걸 굉장히 길게 잡아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사 대상은요. 무한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범죄 혐의, 예를 들어서 별건이 드러나면 또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는 객관적으로서는 이게 결국 이 수사를 끝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고 그래야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결국 그 특검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이 공감대 속에서 이 수사를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특별검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이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아까 뭐 우연 논란 얘기를 하셨지만 헌정 질서 자체를 다 뒤바꾸는 무슨 법으로 재판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훼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밀어붙였을 때 물론 법률상으로는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간다든가 뭐 이런 데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제 헌법 질서 교란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헌법 질서를 교란한 게 12.3 내란 사태 아닙니까? 12.3 쿠데타, 12.3 계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를 지금 어쨌든 국민이 반대하고 막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헌법 질서 지금 그 더 센 특검법이 헌정 질서 교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 주장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일단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헌정 질서를 교란한 구체적인 행위를 갖고서 대통령 행위를 갖고 수사하는 거를 반대하고 거기에 그 협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단특검법을 헌법 질서 교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과연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최순배 얘기한 대로 이게 정치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공방이 될 텐데 누가 이제 어떤 국민 민심을 잡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일단 국민의힘부터 먼저 그 내란 수사는 적어도 이 자체가 내란 자체가 그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반헌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다음에 주장을 펴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정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이제 촉발이 된 더 센 특검법이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경청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신무기로 대외의 무력을 또 과시하기도 했는데 북중러 정상의 연대가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시작이 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될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감하죠. 지금 신냉전이라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나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이냐 또는 어느 진영 중간에 속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안미경중 뭐 이런 얘기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안미경중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진영 쪽에 속하는 것이냐 만약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어쨌든 북한은 확실하게 중국 진영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미아가 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용이라고 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자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저도 진짜 현명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양쪽으로부터 배척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기자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미중 간에 어쨌든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시대로 접어든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중이 협력하면서 전세가 이제 고루 발전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든가 뭐 안미 경중 같은 이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미중이 어떤 세계 패권을 놓고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거처럼 안미 경중 같은 태도를 지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고 미국 쪽으로 기울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한미일 그다음 안보 협력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은 좀 우리가 굉장히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너무 이렇게 한미일 협력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러 관계도 지금 한러 수교 이후에 최악의 상태가 됐던 거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건데 이제는 뭐 미국 쪽에 조금 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달래거나 좀 어쨌든 언사 같은 것들은 좀 외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했던 뭐 북한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싸나운 이웃이라거나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안미 경중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했던 얘기들은 조금 더 이렇게 정치하게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사실 북한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믿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건
DJ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모든 그 진보 대통령도 사실 내심은 그랬습니다. 네. 내심은 그랬지만은 말은 그래도 북한의 자존심을 어쨌든 살려주고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좀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외교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 뭐 실용 외교가 이제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균형 외교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뭐 더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자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뭐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병장은 뭐 거의 뭐 놀고 이렇게 밑에 부하시키듯이 시켰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영창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군인인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투선이나 다선이나 국민의 어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 오늘 한 줄 논평은 초선이나 다선이나 똑같은 국민의 공복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4선, 5선 의원이 병장인 건 아니죠? 병장은 아니죠. 똑같은 군인인 거죠. 대한민국 군인인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최 위원님. 지금 이제 특별검사 뭐 그 3명이 임명돼서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집권당에서는 또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내란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논평은 재판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집권당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기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